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운전면허 따신 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안 따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운전면허 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시험 치다가 차를 박살낸 분도 계시고 아예 대형 연습하다가 관제탑을 쳐서 무너뜨린 분도 있었는데 안에 있는 컴퓨터까지 다 무너져 그 주에 시험이 취소됐다고도 합니다. 독학으로 연습하고 첫 시험에서 공단 직원은 아이고매 그렇게 주행하시면 우리 셋 다 죽어요 라고 했다는데요. 결국 불합격 끝에 아예 원소를 찢어서 인증한 분도 있었는데 어떤 분은 도로주행 5번째 시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인 거 확인하고 감독관이 괜찮다며 8번 한 친구도 있다고 이야기해서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속 60km 구간에서 삘타선은 70km를 밟으면서 달렸고 그때까지만 해도 감독관이 연습 빡세게 했나 본데 라며 웃었는데 우회전 구간에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 속도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고 어떡하지? 그냥 꺾을까? 속도 좀 줄일까? 하는 생각을 2초 동안 300번 반복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동시에 돌렸는데 뇌 과부하 때문인지 멀티태스킹에 오류가 나서 브레이크를 엄청 세게 밟았고 콱kwa광 하는 소리와 함께 시동이 꺼지고 감독관 아이패드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감독관이 아이패드 주면서 이라며 욕을 하였고 야이 새끼야 얼른 시동 걸어 라고 외치면서 화를 냈다는데요. 이후로 멘탈이 나가 그 후로 시동이 2번 더 꺼지고 결국 망했고 운전과는 아예 거리를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실수들을 4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오타들입니다. 고전이기도 한데요. 한 행사장에선 수지침 서비스를 하며 수치심 서비스를 한다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고 한 김밥집은 소고기 김밥을 2,000원에 팔았으며 이마트에선 한우가 맛있다고 하며 육질이 더럽고 맛이 좋다는 홍보를 합니다. 롯데에서 2003년 우승한 경성대학교 윤영환 감독에게 우승지원금 200원을 전달했다는 기사도 있었고 남자 자유형에서 박태환이 200ml 예선을 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게임 테라에 대한 기사를 쓰면서 국내 최대의 개발비 400원을 투자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 병원의 혈당 검사실은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라는 문구를 쓰기도 하였고 한 자동차 매뉴얼엔 배기가스가 차내로 유입되면 항문을 다 연체로 주행하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중고차 할부 구매 시엔 인간증명서 2통을 가져오라는 분도 있었고 훈제 바베큐 족발에는 냄새가 전혀 없고 맛이 전혀 없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유세윤 여친 생겼다는 기사에는 4살 여친과 교제 중이라는 제목도 있었으며 한 급식은 오징어 남자덮밥을 메인 메뉴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비행기가 실종되자 언니 100여 명 태운 여객기가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 현재 수원의 온도가 220.4도라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원더걸스의 노바디 대신 노바다로 자막을 넣기도 했었는데요. 한 신문에는 가축적인 분위기라는 웨이터 채용 공고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박상민 결혼 기사에는 87세 연하의 신부와 결혼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관련 기사에선 연세대 학생들이 거세하고 반발하고 있다는 문구도 있었고 열린음악회에선 백뱅의 하루하루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ESPN에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나이를 45세로 소개하기도 하였고 아예 감독의 호나우드를 안 치고 퍼거슨 감독을 선수로 뛰게 하기도 했는데요. 조재진 선수는 186세에 72cm 23kg의 선수로 소개하기도 하고 최성용 선수 역시 비슷한 연배의 피지컬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후반에게 3대1로 졌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SBS에선 월드컵 소식을 전하며 파마 로고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바뀐 아이들입니다. 말 그대로 2명의 아이가 산부인과에서 바뀌는 경우들인데요.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2018년 일본에서는 51년 만에 본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부모와 닮지 않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액형도 집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달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부모는 이혼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재혼하며 그를 키웠는데 51년이 지난 2015년 어머니는 피로 연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낮지만 뇌로 생각하고 키우기로 했었다라는 말을 하였고 역시나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병원에 가보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DNA 감정을 통해 어머니와의 친자 확률이 0%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목욕실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했고 당연히 그는 친부모와 만날 것을 희망했는데 병원에선 누구인지는 알지만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을 고려했다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안 줬다고 하네요. 캐나다에선 41년간 친구 사이로 지냈던 두 남성이 부모가 바뀐 사실을 알았다고도 하는데요. 같은 병원에서 5개월 전에 태어난 다른 두 남성이 뒤바뀐 사실이 밝혀져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해서 검사했더니 바뀐 걸로 나왔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21년 만에 바뀐 채 살아가던 두 명의 여성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지만 기른정을 선택해 그냥 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두 가정에 23억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뒤바뀐 아이를 유치원에서 알게 된 부모도 있었는데요. 남편과 너무 닮은 아이를 유치원에서 발견해 DNA 검사를 했더니 본인 아이가 맞았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 17만 원 정도를 보상해줬다고 하는데요. 부모들은 격렬한 논쟁 끝에 바뀐 채로 아이들을 계속 키우기로 했는데 대신에 양부모 대신 친부모의 성을 따르고 최대한 자주 보자는 약속을 하였고 30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장성에 결혼할 때까지도 가족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있었는데요. 1994년 부유한 상류층 집안의 아들이 난치병을 앓아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혈액 검사 결과 친자식일 수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추적을 해보니 산부인과에서 다른 집안의 아이와 실수로 병원 기록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부유한 집에서 성장한 아들은 난치병의 학업에서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였다고 하고 바뀐 아이는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 자랐는데 전국 상위권 석차를 도맡아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부모는 기르고 있던 아이를 절대로 친부모 집에 보낼 수 없다고 반대했고 아이들 역시 서로 가기를 거부하여 서로 다시 아이를 바꾸진 않았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재산 차이가 큰 집에 바뀌어 갔다가 60년 만에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며 유산 분배를 계기로 동생들이 DNA 감정을 하여 친형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형제들이 형은 친형제가 아니니 재산 분배를 하면 안 된다는 소송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을 당하자 진짜 친형을 찾아서 그가 친형제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으로 간 남성은 결혼을 하고 회사를 운영 중이었고 가난한 집으로 간 남성은 결혼도 못하고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양쪽 다 병원으로부터 4억 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고 형제들도 6천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연합뉴스에서 가난한 집으로 간 형을 인터뷰했었는데 이후로 친동생들과 자주 만났지만 억울한 마음에 몇 달간 울기만 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의 실수는 은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한 병원에선 어떤 노인의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결국 양다리를 다 절단한 병원이 있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몸속에다가 거즈 같은 걸 넣고 봉합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기도 한데 그 거즈 때문에 한 여성은 자궁적출까지 해야 했는데 병원에선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줬다고 합니다. 제주대병원의 산부인과에선 제왕절개 후 2m짜리 거즈를 넣어놓고 봉합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주대병원에서 작년에는 13개월 아이한테 약물을 50배 잘못 투여해서 결국 아이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흡기 투여 약물을 정맥으로 주사했다고 합니다. 15분 만에 아이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고 의료진들이 투약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응급처치를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약을 투여한 간호사는 이미 투약 사고를 알고 있었고 수간호사를 포함해 총 6명의 간호사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진에게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에 기록지에서 실수했던 내용을 삭제한 것까지 밝혀지는데요.
했는데요. 수간호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에게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제주대병원 조사 시에 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너무 울고불고 하니까 본인도 판단을 잘못했다며 환자 안전보다 직원에 대한 걱정이 우선시돼 담당 교수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어떻게 수습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